안녕하세요. 광주 미래와 희망 산부인과 김동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중요한 비타민 중 하나인 엽산에 대해서 이런저런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너무 의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요, 이해가 가게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엽산은 정말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B9번을 엽산이라고 하는데요. 폐하의 뇌, 척수, 신경 발달에 도움을 주고 폐하의 신경관 결석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비타민입니다. 한국 여성들 중에 검사를 해보면 엽산 대사에 관여하는 MTHFR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 이 유전자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이상하면 호모시스틴이라는 물질 대사를 잘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이 잘 응고되는 상황에 빠지거든요. 결국은 산소나 영양분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그럴 때 엽산을 먹게 되면 이런 일을 예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임신 시도 3개월 전부터 복용하시면 됩니다. 임신까지 시간이 걸리면 오랫동안 복용하게 돼서 먹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워낙 장점이 많은 비타민이니까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천연엽산, 합성엽산, 활성엽산 등 종류가 많죠. 너무 깊게 설명하면 좀 머리 아플 수 있으니까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천연엽산은 자연 그대로의 분자 구조를 가진 엽산을 말합니다. 우리가 야채 등을 통해서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죠. 즉 흡수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고 시간이 가면 약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성엽산은 분자 구조 변형을 통해서 이러한 부작용을 좀 줄인 약이에요. 그래서 엽산이 흡수돼서 우리 몸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서 활성엽산이 돼야 원하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문제는 복용한 합성엽산이 모두 대사가 돼서 활성엽산이 되는 게 아니라 대사되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있는 어느 정도의 합성엽산이 있게 되고 이게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작년 건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미국 질병관리본부 데이터링크 포스팅을 보니까 오랫동안 고용량을 복용한다는 전제하에 폐하 때 계속 먹었을 때 자폐아의 리스크가 올라간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의 뇌발달 장애가 온다라는 이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논문들을 보면 복용하는 여성들에게도 인지능력 장애가 온다든지 또는 암세포가 생기거나 암이 악화된다거나 하는 이런 무서운 소리를 보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활성엽산은 인체 대사의 최종 산물이라 이런 부작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4세대 활성엽산입니다. 비용의 차이가 별로 없고 부작용도 별로 없고 생체 이용률이 가장 좋은 형태니까 4세대 활성엽산으로 앞으로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400마이크로그램을 이제 복용하면 되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시판되는 활성엽산들은 대개 800마이크로그램에서 1000마이크로그램, 즉 1mg 정도가 있더라고요. 특별한 문제가 없고 야채 등을 잘 먹는 식단을 가진 분이라면 400에서 800마이크로그램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분들은 고용량 엽산, 즉 3에서 5mg 이상의 엽산을 복용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항경정제를 복용하는 분들이라면 약의 상호작용 때문에 엽산의 효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증량해서 복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물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임신 시도하면서 술, 담배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요. 술, 담배는 당연히 중단하시고 역시 고용량 엽산을 충분히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뇨가 있거나 이전에 습관성 유산의 과거력이 있던 여성들이거나 기형아 출산을 했던 그런 고위험 산모들도 통상의 용량보다는 고용량 엽산을 드시는 게 좋고요. 하루에 최대 복용량은 5mg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험관하기 시술의 마지막 과정인 배아 이식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